다음은 중개사법 중개실무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관한 기출지문 내용입니다. 임차인이 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적용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되며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서울의 경우 현재 보증금액이 2억 6,100만 원 월차임 환산금액 포함인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임차인이 서울 소재 상가건물을 보증금 3억, 월차임 400만 원으로 임차한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는다. 임차인이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상가건물을 보증금 2억 8천, 월차임 100만 원으로 임차한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임차인이 경남 창원시 소재 상가건물을 보증금 3억 9천에 임차한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임차인이 경기도 수원시 소재 상가건물을 보증금 5억에 임차한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는다. 보증금 5억, 월차임 500만의 서울 소재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 기간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인 경우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보증금 5억, 월차임 500만의 서울 소재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의 등기 및 사업자 등록을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인이 상가건물을 제3자에게 매도하면 제3자의 상가건물 인도 청구에 대하여 임차인은 대항할 수 없다. 보증금 5억, 월차임 500만의 서울 소재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 사업자 등록 신청 후 건물에 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저당권자보다 경매 절차에서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없다. 보증금 10억의 1년 기간으로 서울의 상가건물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 3월 13일에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2020년 3월 13일에 보증금에 대한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지 않는다. 2011년 9월 5일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생기는 때는 2011년 9월 6일 오전 0이다. 임차인이 주택을 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날과 제3자의 저당권 설정 등기일이 같은 날이면 임차인은 저당권의 실행으로 그 주택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확정일자를 먼저 받은 후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면 그 신고일이 저당권 설정 등기와 같으면 저당권자가 임차인에 우선한다. 임차권과 같은 날 설정된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임차권은 소멸한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임차인의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만으로 발생한다.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그 주소로 동거하는 자녀의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대항력이 인정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통하여 대항력을 가지는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차인이 부동산 임대차 등기를 하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에 이전을 하지 않더라도 대항력이 인정된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이다.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가 폐업 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 등록을 했더라도 기존의 대항력은 존속된다고 할 수 없다.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법령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상가건물을 임차하려는 의뢰인이 건물을 임대받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보증금 10억의 1년 기간으로 서울의 상가건물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인도받아 2020년 3월 10일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2020년 3월 11일에 대항력을 취득한다. 보증금 5억, 월차임 500만의 서울 소재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인으로부터 건물을 양수한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대항력이 없는 임차권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그 임차주택이 경락되면 소멸한다. 주택의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에 따라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반대 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에 의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반대 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확정일자를 갖추어야 주택의 경매 시 후순위 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면제받는다. 임차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후 임차인이 우선 변제권 행사로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주택을 먼저 양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상가 건물의 임차인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경매에 의해 매각된 임차 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해야 배당해서 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다. 상가 건물의 임차인은 건물의 경매 시 임차 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우선 변제권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서에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고 임차권 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도 소명하여야 한다.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없다.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다.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 후에는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타 지역으로 옮기더라도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마친 임차인은 대항력권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 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임차권 등기를 한 이후 대항력권을 상실하더라도 임차인은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을 잃지 않는다.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따라 임차권 등기가 끝난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 보증금에 관한 최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 등기가 된 이후에 주택 소유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권을 가지지 못한다. 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 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는 상가 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의 신청과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한 이후에는 이행지체에 빠진 주택 소유자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법원의 임차권 등기 명령은 등기가 된 때에 효력이 생기므로 주택의 소유자에게 송달되지 않더라도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만 마치면 집행할 수 있다.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소액 임차인인 때에도 저당권이 실행되면 임차인의 임차권은 소멸한다.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주택이 임차된 후 제3자가 그 주택의 저당권을 설정받은 경우 제3자가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여 주택을 경매하면 기존의 저당권과 임차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임차 건물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실시된 경우에는 그 임차 건물이 매각되어도 소멸하지 않는다. 임차인은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확정일자 부여일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세무서장에게 건물의 확정일자 부여일 등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확정일자는 확정일자 번호, 확정일자 부여일 및 확정일자 부여기관을 주택임대차 계약 증서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부여한다. 상가 건물의 임차인이 상가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는 경우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 사업자 등록 신청 시 임차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없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의 확정일자는 상가 건물 소재지에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당사자의 합의로 임대차 계약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에 임차인은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의 최단 존속기간은 2년이나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다면 임차인은 그 임대차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의 행사를 통해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상가 건물의 임대차 기간을 6개월로 정한 경우 임차인은 그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민법상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토지임대차에서 임차인이 계약 해지에 통고를 하면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해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종료 전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 만료 시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된다.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종료 전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 만료 시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된다.
주택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주택 임차인이 이기에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허용되지 않는다. 묵시적 갱신이 된 후 임차인에 의한 계약 해지의 통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주택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주택임대차 계약에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계약 갱신 요구권은 1회에 하나여 행사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 계약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이 갱신되면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상가건물 임차인에 대한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계약 갱신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의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상가건물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상가건물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상가건물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상가건물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상가건물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건물의 전부를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갱신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증감 청구권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 가능하다. 상가건물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그 존속기간은 그 기간이 만료된 때로부터 1년으로 본다. 2018년 10월 1일에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인이 2019년 4월 1일부터 2019년 8월 31일 사이에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에 의하여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상가건물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주택임대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주택의 임차인만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택의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약정한 차임이 과도하게 되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주택임대차 기간 중 임차인은 그 차임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상가건물의 임대차에서 차임 또는 보증금이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증액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보증금 5천, 월차임 100만 원인 상가건물은 임대인의 차임 증액 청구가 5만 원까지 인정된다. 차임이 경제사정의 침체로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보증금 5천, 월차임 100만 원인 서울 소재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차임 또는 보증금의 감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을 하지 못한다. 경제사정의 변동을 이유로 인정되는 차임 증액에 관한 청구는 약정한 차임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증액을 하지 못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대인은 차임을 증액할 수 있다.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인한 폐업으로 임차인에게 해지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 해지는 임대인이 계약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3%일 때 보증금 1억 원을 7천만 원으로 내리고 3천만 원을 월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임대인이 받을 수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월차임의 상환액은 12만 5천 원이다. 상가건물 임대차의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전환되는 금액의 연일할 2푼 또는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의 4.5배수를 곱한 비율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에 등기 전에 대항 요건을 갖추어야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해서는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서울에 있는 보증금 5천, 월차임 100만 원인 상가 건물은 그 건물의 경매 시 임차인은 2,500만 원을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없다.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보증금 5천, 월차임 100만 원의 서울 소재 상가 건물에 대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보증금 5천만 원을 선순위 저당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없다.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일시 사용을 위한 것임이 명백한 임대차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의 미등기 전세계약에 관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준용한다. 주택에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준용한다. 주택의 미등기 전세계약에 관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준용한다.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임대인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권리금 계약 체결을 위한 표준 권리금 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상가건물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증금 5천, 월차임 100만 원인 상가건물의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00만 원에 이르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증금 5억, 월차임 500만의 서울 소재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 집원에 다가구용 단독주택 1동만 있는 경우 임차인이 전입신고 시 그 집원만 기재하고 편의상 부여된 호수를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대항력을 취득한다. 임차인이 다세대 주택의 동, 호수 표시 없이 그 부지 중 일부 집원으로만 주민등록을 한 경우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다. 다세대 주택의 경우 전입신고 시 동, 호수까지 기재하여야 대항력을 인정받는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올바르게 하고 입주했으나 공무원이 착오로 집원을 잘못 기재했더라도 대항력은 발생한다. 임차인이 별도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쳤더라도 세대원 전원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면 대항력을 상실한다. 주택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쳤더라도 대항력권을 상실하면 이미 취득한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을 상실한다. 민법상 임대차의 최단 존속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다. 민법상 임대차 계약 갱신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차임의 증액 청구에 관한 규정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도 저당권 설정 등기 이후 증액된 임차 보증금에 관하여는 저당권에 기해 주택을 경락받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임차주택에 대해 임차인이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 경매를 신청한 경우 우선 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 요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주택을 임차한 후 주택 소유자가 보증금 반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임차인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준 경우 주택 소유자는 임차인의 전세권을 양수한 선의의 제3자에게 연체차임의 공제 주장으로 대항할 수 없다.